과제는 집중해서 과제에 대한 답은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설문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었죠. 제가 무엇이 더 원하는가라고 했는데도 많은 학생들이 그냥 장단점만 써준 학생들이 있듯이, 물론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자기 의지를 밝혀줬어요. 그런 학생들 참 감사합니다.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거에는 아직까지 이제 열등한가에 대해서 이거 열등하다 아니면 같다 뭐 이런 답을 써준 학생이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여러분이 강의를 조금 집중해서 저 선생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파악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요것은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 이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과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역사학의 창시자라고 서양에서 추앙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되게 재미난 거는 BC 5세기죠. BC 5세기의 공자도 이제 춘추라고 하는 책을 저서를 했죠. 춘추. 이제 그 공자 시대 이전에 나와 있는 이런 많은 나라들에 대한 기록이다. 일종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기록했죠, 동양에도. 근데 참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저는 물리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구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 굉장히 동양과 서양이 완전히 그 당시에는 별개의 세계였었죠. 왜냐면 교류가 없었으니까. 일단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는 교류가 없었죠. 물론 변경에서는 교류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지금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을 간다는 이런 건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처음 본데도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건 이제 굉장한 지식인들만 알고 있었지, 대부분은 자기 영역밖에 몰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구 역사를 보면 같은 시기에 서양에서도 같은 문화가 일어났고 동양에서도 같은 문화가 진행이 돼요. 이거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파동이론으로 저는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물리학자고, 파동은 지구에 대한 하나의 존재로서 같은 진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같은 진동을 한다는 거는 같이 공명한다는 얘기고, 동양과 서양은 같이 정신적인 어떠한 것을 공명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공명한다고 해서 똑같은 생각한다는 건 아니고요. 같은 유의. 그렇지만 이제 동양과 서양은 지구가 그 지구 위를 이렇게 놓고 볼 때 여기에 북반구하고 남반구하고는 보는 것도 다르고, 그렇죠. 관측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조금 다른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또 동양과 서양은 상당히 이 다른 문화를 갖고 있죠. 근데 그 문화는 다를지언정 어떤 큰 흐름은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 거 보면 굉장히 흥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파동이론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더 이제 이런 쪽으로 또 영향력이 있으면, 사실 이런 쪽 논문은 저는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리학자고, 저는 사실 이제 나노 입자를 만들어서 나노 입자로 암 치료하고 뭐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고, 너무 물리하는 사람이 무슨 암 치료?
근데, 이제 요즘은 복합학이잖아요. 그래서는 이제 복합학 쪽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리를 전공했지만, 이제 남의 입자서 암 치료를 하는 거고, 또 세포를 어떻게 진짜 그 생물체에서 키우는 수 있는 것과 같은 식으로 세포를 키워서 신약 개발을 하는데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고 정부 과제를 받아서 연구하는데, 열심히 진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낸 논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이제 외국에서 논문을 읽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편지를 써오는 데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전혀 새로운 접근을 했더니 후에 다행히 업섹트 됐어요. 자식들 실력 있는 것 같아. 어쨌든 그랬더니 전혀 생각 못했던 건데 그런 실험을 해서 참 신선했다. 뭐 이런 메일이 오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서양의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대개 이제 헤로도토스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여기 연대가 있죠. 같은 5세기지만 484년에 태어나서 425년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여기 이제 퀘스천을 보면 이거에 퀘스천을 잘 안 붙어놨는데 이건 퀘스천이 붙었습니다. 제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역사를 추적하면 이게 생은 확실한가 봐요. 근데 모르는 좀 불확실한 거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뒤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뒤에 있는 사람, 한 20년 정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헤로도토스가 이제 40대 중년 이렇게 됐을 때, 투키디데스는 이제 20대, 여러분과 같은 20대 팔팔한 청년, 한 20살 정도 차이 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많은 사람이 헤로도토스가 역사의 창시자다라고 하는데, 또 많은 사람은 그거 도찐개찐 아니냐,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가 역사의 창시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올려놨냐면, 여기 고대인은 현대인에 비해 열등한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올려놨습니다. 글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잠시 옮기겠습니다. 제가 공간이동을 해보려네요. 물리학 아니라 공간이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공간 이동하니까 시야가 달라지는군요. 이거 못 느꼈는데. 그러네. 시야가 달라지네. 같은 각인데 이상하네. 어쨌든, 그러네요. 카메라는 고정됐는데. 참 신기하네. 어쨌든,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헤로도토스가 이제 쓴 글입니다. 이 글은 할리카르나소스 출신 헤로도스가 제출한 탐사 보고서다. 그 목적은 인간들의 행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되고 그리스인과 비그리스인들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업적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무엇보다도 그리스인과 비그리스인이 서로 전쟁하게 된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대인이 쓴 것 같습니까? 요즘 어떠한 사설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또는 어떤 보고서에 나오는 글 같습니까? 또 이 밑에 투키디데스가 쓴 거 한번 봅시다. 내가 기술한 역사에는 설화가 없어서 듣기에는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사에 관한,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 언젠가는 비슷한 형태로 반복될 미래사에 관한 명확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내 역사 기술을 이용하게 될 것이며, 나는 그것을 만족한다. 어떻습니까? 고대인의 지적 지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쓴 글입니까? 아니면 요즘 같은 누가 쓴 글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날 누군가가 쓴 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또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굉장히 이제 이 헤로도토스는 사실 서로 전쟁하게 된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설화 뭐 이런 것 굉장히 방대하게 썼어요. 투키디데스는 헬로포네스 전쟁사라고 해가지고 전쟁에 대한 그 얘기만 딱 썼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기술을 했죠. 그래서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여기는 그리스인과 비그리스인이 서로 전쟁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그랬죠. 그리스인하고 비그리스인이라고 하는 건 비그리스는 뭘까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와의 전쟁. 투키디데스는 같은 그리스인들끼리의 전쟁입니다. 그리스인들끼리의 전쟁.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이제 그리스인들이 연합해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마라톤 전쟁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라톤 전쟁. 그래서 뭐 승리의 그 기쁨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뛰어가는 게 마라톤 코스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그렇게 알려진 거고요. 실제는 그 페르시아 군대가 일부만 상륙했다가 거기 지키고 있으니까 바로 이제 아테네로 그 일부 군대가 한 반은 상륙했고 반은 이 아테네 군대가 지키고 있으니까 이게 작전을 조금 바꿔서 반은 바로 이제 아테네로 이렇게 진격을 하려고 배를 타고 그냥 아테네로 가는 거를 보고 그 마라톤에 있던 거기서 붙어가지고 일단 이제 재미나요 읽어보면. 근데 일단 전투에서 이기고 아테네가 공격당할 것 같으니까 막 전군이 막 40몇 킬로를 그냥 거의 뛰다시피 중장비를 가진 얘네들이 뭐 창, 칼, 갑옷 뭐 이게 뭐죠? 방패 뭐 이런 거 한 사람이 그렇게 뛰어가지고 딱 지켰는데 그 이제 빈집 털러 간다고 배 타고 가니까 배가 좀 느렸나 보죠. 상륙하려고 보니까 이미 지키고 있어서 이쪽은 마라톤 전투는 이미 패했고 지켜서 그냥 철수해서 그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이제 첫 번째 이긴 전투죠. 그게 이제 마라톤 전투다 이렇게 돼 있죠. 페르시아와의 전투였었죠.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는 이제 같은 그리스인이죠. 물론 이제 그 같은 그리스인끼리 싸운 것 대표적인 게 스파르타하고 아테네죠. 아테네.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테네의 공화정, 민주정, 공화, 민주 뭐 그런 것이 아테네가 시발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죠. 근데 정확하게 오늘날 민주정하고 좀 다르죠. 스파르타는 어렸을 때부터 강력한 국민 뭐 해서 어렸을 때부터 막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튼튼하게 이렇게 훈련시킨 그런 거죠. 300인이라는 영화 있죠. 300인이라고 영화도 결국은 그 페르시아하고 전쟁이잖아요. 1차, 2차 페르시아의 전쟁이 있어 다 이쪽 그리스인들이 승리를 했었죠. 근데 결국은 이제 페르시아에 먹혔죠. 페르시아가 다 먹었죠. 근데 이제 그 300인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절치부심해서 페르시아가 잽도 안 되는 것들이 깜짝되니까 다시 이제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고 이제 그 왔을 땐 300인이 그 좁은 그 골짜기에서 이제 지킨 그 전투죠. 거의 물론 1차, 2차 이겼지만 사실은 전멸당했죠. 그럼 페르시아가 이제 다 그리스를 정복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알렉산더라고 알죠?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사실은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하는데,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사람이거든요. 마케도니아는 일찍이 페르시아에게 납작 절해가지고, 걔네들은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안 했어요. 조공을 바치고, 진작 납작 엎드려서. 근데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는, 우리 조공 못한다. 뭐야, 한판 하자. 진짜 쥐뿔도 없는 것들이. 그런데 이제 전략적인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나니까 일단 전쟁에 대한 근데 재미없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거죠. 근데 여기 투키디데스 함정은 같은 그리스인끼리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가? 이거는 이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의 이제 전쟁이죠. 아테네를 추종하는 그러한 무리들, 왜 아테네가 이겼으니까. 그래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같은 그리스인들이 이제 쭉 모여서, 한쪽 편도 먹고, 스파르타가 또 강력하니까, 스파르타와 또 편 먹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싸워서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먹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약해진 틈에 따라서 이제,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결국은 쫄딱 망하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투키디데스의 함정 같은 경우는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신흥 강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보면 아테네가 별 힘이 없었죠. 약한 소국이었죠. 스파르타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전체로 이제 영향을 미쳤던 그런 데고, 아테네는 그냥 마라톤 전쟁에 이김으로써 이제 하고 힘을 발휘하게 된 거고, 스파르타는 그전부터 강력한 군사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왜 스파르타하고 아테네가 싸웠느냐?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키디데스 함정 같은 경우는 보면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여기서 이제 아테네가 부상을 한 거죠. 그럼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게, 전쟁이 일어나는 건 투키디데스 함정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재미나죠? 요즘 이게 있죠. 신흥 강국이 뭐예요? 중국. 미국과 중국과 패권 전쟁. 그전에는 소련과 패권 전쟁이 있었는데, 소련이 신흥 강국이었죠. 왜? 2차 세계대전 때 승리. 옛날엔 소련은 문명화도 약했고, 그 서구의 첫 변방의 하나였고, 그 공업화도 늦게 일어났고, 그런 거죠. 공업화가 잘 늦게 진행된 것이 이제 소련이죠. 농노 시대였고, 막 이런 데서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 겪고 보니까 소련이 이제 전승국, 독일을 이기고, 전승국처럼 이제, 했죠. 이쪽은 거의 참전 안 했죠. 일본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어가지고. 근데 이제 일본이 다 쓰러져 가니까 소련이 얼른 선전포고 해가지고 2주 만에 그러니까 이쪽 히로시마에 원폭 터지고 나서 거저 먹었죠. 참.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이제 저 변방국에서 또 하나의 이제 강력한 또 체제도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면서 혁명은 다 같이 일어났죠. 그 서양에서도 일어나고 소련에서도 일어나고, 그런데 서양의 혁명은 군주정에서 민주정으로 가는 혁명이었고, 이거는 군주정에서 공산주의로 가는 혁명이었죠. 혁명이 조금 다르게 일어났죠. 그러니까 체제가 완전히 다른데, 찍소리 못 하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막 일어나고 막 공산화가 나가니까 이제 패권전쟁이죠, 그때. 소련과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났었는데, 결국은 이제 소련이 지게 됐죠.
미국의 그 전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전략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경제적인 전략이 주요했다.